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불과 2년 전까지 북한에 거주하던 김유미입니다. 2023년 5월 저와 저의 가족 8명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해상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가사를 겪었던 그 고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아주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탈북을 기획하고 이끈 사람은 저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를 대신해서 또 그의 탈북 계획을 옆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함께 해온 아내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0년대에 태어난 서희 북한의 MZ세대입니다. 2012년 해외 유학파였던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그는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절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독재자였습니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짜낸 돈은 인민의 삶이 아니라 미사일과 무기 개발에 쓰였고 심지어 자기 고모부마저 비행기를 떨굴 때 쓰는 고사총으로 시체가 노돌노돌해질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제가 2년 전까지 살던 곳은 한국과 매우 가까운 해상 경계 지역입니다. 이곳이 한국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북한의 저희 집에서 한국 쪽에서 뜨는 여객기도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끔 남한에서 온 전단지도 발견되고 더욱 신기한 것은 북한의 99%의 지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한국 TV 신호도 너무 잘 잡히는 곳에서 저는 살다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북한에서 외부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잡히면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 되는 상황에서 적국인 남조선 방송을 시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국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북한 체제의 무엇인가 우리는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탈북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지만 이제는 무조건 떠나야 한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2022년 11월 김정은이 어린 딸 김지혜를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등장시켰을 때였습니다. TV에 비춰진 김지혜는 헤어스타일부터 옷차림까지 배고픈 주민들과는 달리 부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에는 나이가 훨씬 많은 장성들마저 어린아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보며 북한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의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야 할 나이 6살이 되면서 우리 자식까지 4대 세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치원부터 북한에서는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세뇌를 받게 합니다. 당시 남편은 저에게 우리 자식들까지 정치적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자유를 줘야 한다. 이것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당시 남편은 여러 척의 배를 운영하고 있던 선주였습니다. 덕분에 해상 경비 군인들과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바다로 탈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탈출은 사전 정찰, 면밀한 개입, 그리고 철저한 보안 유지 등 고도의 준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작은 실수가 우리 가족 9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로 통하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지만 무장한 해상 경비 군인들이 신분증과 오부들의 통행 허가증을 검사합니다. 저희가 통과해야 하는 해상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선이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6일 사이 우리는 총 3차례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소나기가 엄청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소나기가 엄청 퍼붓던 날을 선택했던 이유는 군인들의 눈을 피하기 쉽고 해군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희는 군인들의 눈을 피하기 쉽고 해군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지뢰밭을 통과하여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계획은 가족들에게 바다의 골뱅이를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두 배에 태운 뒤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가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와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의 선장이었던 남동생이 출항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배를 오히려 다른 날보다도 더 단단하게 꽁꽁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사전에 동생을 먼저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남편은 동생을 조용한 해변가로 불러 탈북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니? 동생은 말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도 해주고 싶고, 너도 이제 20대 초반인데 넓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니? 우리 맨날 바다에 나가면서 하늘에 떠있는 한국 여객기 보면서 우리도 언제쯤 비행기 한번 타보려나 했잖아. 우리도 이제 폼나게 세계 여행 한번 해보자. 평소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남동생은 이날 이렇게 탈북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 지형에 밝았던 동생의 합류는 우리의 계획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었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적인 탈북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1차와 2차 시도가 실패한 후 저와 남편은 언제 보이부가 들이닥쳐서 우리를 체포하거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6일 사이 우리는 총 3차례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바다로 배를 타기 위해서는 지뢰밭을 통과해 나가야 했습니다. 지뢰밭은 평소 위험하여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기에 그만큼 경계도 느슨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어머니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고, 그날 저녁
저희 가족 9명은 어머니의 안내를 따라 무사히 지뢰밭을 통과하여 마침내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엔진 예비 부품과 연료, 칼, 도끼, 그리고 휘발유로 만든 화염병까지 배에 실었습니다. 여성들은 공격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얼굴에 던질 고춧가루 폭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만약 붙잡히는 경우를 대비해 자살 목적으로 독성이 강한 보고알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6일 사이 우리는 총 3차례의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 해상구역은 남한과 가까운 해상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작전 지역으로 야간에는 배 출항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희는 주변 경비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엔진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낮은 속도로 서서히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변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경비정이 탐조등이 번쩍이며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밤 11시경으로 주위는 캄캄했고 고문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 배의 작은 엔진 소리, 그리고 다가오는 경비정의 갱음이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제 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배가 최대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경비정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저정을 맡고 있던 남편은 동생과 가족들에게 배에 짐이 되는 것은 전부 바다에 버리고 물고기 그물을 모두 배 뒤에 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배가 최대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경비정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엔진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작은 배 안으로 갱음과 함께 고문 용기가 막 덮쳐들고 우리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더운 것일까요? 우리가 던진 엄청난 양의 오망이 뒤따르던 경비정의 프로펠러에 얽혀 들어갔는지 경비정의 탐조등과 불빛이 우리 배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날 저녁 저의 가족은 자해를 향해 거친 밤바다를 달리고 또 달려 마침내 남북 해상 경계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상 경계 근무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의 구조를 받았습니다. 공포의 바다를 넘어 자유의 바다에 닿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프게도 저와 아이들을 지켜준 그 남편은 지금 저희들 곁에 없습니다. 몇 개월 전 그는 뜻밖의 사고로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하늘에 있는 그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었다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2600만 주민들은 3대 세습이라는 무자비한 독재 체제 아래에서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를 준비한 휴먼 라이츠 재단의 북한 정보 유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현재 저와 같은 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도 그곳에서 외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의 육체적,
정신적 노예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이러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